자, 풀이 바로 할까요? 69번. 손이 이거 몇 번이라고 생각했어? 2번이 틀렸다. 왜요? 네. 공집합은 말 그대로 비어있기 때문에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0이 맞아요. 알았죠? 맞죠? 이거는 3번이 미친 문제죠. 이 n 괄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집합이 들어가고, 그 요 속에 이제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괄호는 바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지. 즉 원소가 3 하나 있으니까 얘는 몇 개? 1개가 됐어요. 다음은 3번이죠. 이건 보통 2번 아니면 5번으로 많이 틀리죠. 5번도 똑같죠. 방금 3번이랑.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어느 집합에 대해서? 중괄호가 집합 기호. 그럼 여기서 이 파이는 2번에서 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파이와 다르다. 얘는 뭐다? 파이라는 문자를 하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소 개수 몇 개? 1개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죠. 알았지? 다음 112번 바로 쭉 요 문제 맞다. 내가 이거 설명해달라고 내가 써달라고 했지. 근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예시로 든 문제 그거 설명은 했어? 그지? 방향 잡아주고 끝났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부분집합을 A1부터 A31이라 부르자라고 했는데 가끔씩 이거는 그냥 이 문제와 관련 없는 얘기 잠깐 하자면 얘를 n이라고 주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n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물어보면 31이라고 너희가 구하면 되고 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n을 물어보지 않는 문제에서는 그냥 끝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1인지 30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 그냥 모든 부분집합에 대하여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뭐야? 각각의 집합에서 크기가 최소인 원소를 찾아주세요. 그때 내가 지난번에 세팅 맞춰줬었지. 결국 여기 있는 집합들에서 최소인 원소를 다 골라보라고 하면은 결국은 1들이 여러 개 더해질 거야. 그치? 그리고 2분의 1도 여러 개가 더해질 겁니다. 옆으로 쓸까? 2분의 1도 여러 개가 더해질 겁니다. 밑으로 쓰자.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도 여러 개가 더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중략하다 보면 마지막에 2의 4승분의 1도 여러 개가 더해질 겁니다. 맞죠? 각각 이 원소가 더해지는 횟수, 2분의 1이 더해지는 횟수, 2의 제곱분의 1이 더해지는 횟수, 2의 3승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4승분의 1도 더해지는 횟수만큼 곱해주시면 된다. 맞죠? 그때 여기에서는 뭐다? 일단은 1을 뭐 해야지?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을 더해줘야지.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더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더했는데 그게 1이 더해졌다는 말은 1이 뭐다? 최소인 원소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놈들도 전부 다 2분의 1을 2의 제곱분의 1을 2의 4승분의 1을 나머지 전부 다 똑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가자. 간다. 그래서 1은 몇 번 더해지는데요.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라 그랬어. 자, 여기는 원소 5개를 보고 생각해보자. 1이라는 원소는 여기에 있는 5개 중에서 가장 작아요? 가장 커요? 가장 작죠. 미안해요. 가장 크죠. 네.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원소들은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얘는 가지세요, 얘는 가지지 마세요라는 방법을 전부 다 몇 가지로? 한 가지로 준 거니까 몇 가지? 한 가지만 더해줬겠지.
1은. 됐지? 근데 2분의 1을 한 녀석은 몇 번 더해주고 있어? 즉 2분의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져보세요. 그런 말은 일단은 작은 원소든 뭐든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포함할 겁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더 작은 원소들은 가지지 마세요. 그럼 얘네들은 방법이 한 가지잖아.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놈은 같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2의 몇 승? 1승. 그런 식으로 가주면 2의 제곱분의 1도 2의 2승. 2의 3승분의 1도 2의 3승. 2의 4승분의 1도 2의 4승계 가지고 있게 되겠네. 2의 4승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 어때요? 2의 4승분의 1은 최소의 원소로 가져주세요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포함하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 근데 걔보다 더 큰 원소들은 어때? 같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가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2의 4승계만큼 2의 4승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 1, 1, 1, 1 더해주면 답은 5. 됐나요? 네, 끝. 요 문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원소를 small an, 크기가 가장 큰 원소를 small bn이라고 할 때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a3 더하기 b3 더하기 점점점 해서 an 더하기 bn. 그럼 an은 an대로 따로 계산하고 bn들은 bn대로 따로 계산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최소의 원소 an 더하는 거는 이 방식이 될 거고 bn은 다시 한번 또 똑같이 고민을 하면 되겠지. 대신에 1을 최대의 원소로 갖는, 2분의 1을 최대의 원소로 갖는, 2의 제곱분의 1을 최대의 원소로 갖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둘 다 더해서 답을 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작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오래오래. 알았음? 네, 여기까지. 자, 지금 한 명 안 와가지고 잠깐만 카운터 연락 좀 할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딱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까? 내가 집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집합이 뭐다?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집합은 결국 범위다, 범위. 여기서 말하면 범위다, 범위. 그치? 어떤 범위를 정하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이제 집합의 이번 단원 이름 지금 위에 저기 하얀색 부분 안 보이는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집합을 범위라고 생각하고 보면 범위를 연산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와 이런 범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범위를 더해볼까? 이거랑 다릅니다. 알았죠?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나? 뭐 이거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런 연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들의 집합, 범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 범위들을 연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연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지. 1학년 1반의 학생과 1학년 2반의 학생들의 덧셈 뭐 이상하잖아. 뺄셈은 뭐야 그러면. 맞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일단 너희들이 뭐부터? 연산 기호부터 다시 배웁니다. 알았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름은 똑같이 쓴다. 합집합. 두 번째로는요. 처음 듣는 단어 교집합.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체집합이라는 명칭과 함께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그 다음에 연산기호랑은 조금 다른 서로소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어이 세준씨 서로소라는 명칭 들어봤죠? 서로소 언제 썼어요? 응. 1. 최대 공약수가 1. 뭐 그 말도 맞고 또는 공약수 중에 1 말고는 없는 거 맞죠? 깜짝이야. 어서 와요.
난방 좀 끄고 오느라. 그쵸? 약수는 근데 자연수의 입장에서 약수는 1은 무조건 가지는 거죠. 가지지 않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냥 무조건 가지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일종의 뭐다? 겹치는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은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그치?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겹치는 공약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연산기호부터 봅시다. 합집합이라는 기호는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알았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요.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한자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자를 이미 쓰고 있는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차로. 교차로가 뭐야? 그릇 교차하는. 교차로의 그 차가 교차의 교차야? 교차의 교만 따지고 차로는 차로 아니야? 교차로인 거였어? 교차로가 아니라? 모르겠어. 나도 몰라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 차가 차 아니야? 맞아? 아, 그래? 맞기는 해요. 맞아요. 잠깐만, 갑자기 궁금해졌어. 교차로의 차자가 한자가 뭐지? 어학사전. 오, 교차였어. 난 교차로인 줄 알았어. 교차로구나. 똑똑한데? 자, 어쨌든 미안해요. 내가 멍청한 건가? 아무튼 거기서의 그거랑 약간 느낌 비슷해. 그래, 교차라는 단어로 가면 되겠구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교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로는요,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교집합은 너네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 B가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연산 기호는 이 부분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합집합은 뭐다? 그냥 1번과 2번을 더한다라는 의미랑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두 집합이라서 합집합은 어디다?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녀석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요. 동시에 들어가 있는 녀석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집합, 교집합을 나타내는 연산기호 및 의미. 알았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의 연산, 범위끼리 연산을 하고 나면 결국 뭐 나온다?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 범위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의 조건 제시법을 나타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가 이걸 앞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어디? 얘랑 얘. 합집합이 너네가 좀 처음에 헷갈리거나 교집합이 헷갈리는 이유 또는 나중에 1학년 좀 후반 과목이나 또는 2학년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합집합, 교집합에서 처음으로 많이 하는 실수 또는 용어들에 대한 실수 중에 수학에서만 쓰이는 좀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and와 or 그리고 와 또는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에서 뭘 배웠다, 뭐 어떤 문장을 읽다 보니까 사과 그리고 배, 뭐 이런 명칭이 나왔다고 치자. 그 말은 뭐야? 바구니에 과일 바구니에 사과 그리고 배를 담으시오라고 하면 너네 뭐 담냐? 사과도 담고 배도 담죠. 거기서의 그리고는 약간 그런 의미지. 국어나 영어에서는. 근데 수학에서의 그리고는요. 무슨 의미냐면 요 의미를 갖습니다. 교집합의 의미가 바로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사과의 집합 그리고 배의 집합. 교집합은 뭐다? 없다지.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잖아요. 알았죠? 약간 그래서 국어에서나 영어에서 나오는 and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알았음? 그 뭐 국어 영어에서는 and의 의미가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 느낌이라면 수학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만 and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그 아까 내가 말했던 사과 그리고 배 할 때 사과 그리고 배를 다 포함하는 녀석은 수학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부른다?
또는이라고 부릅니다. 국어에서 말하는 또는의 느낌은 약간 양자택일의 느낌이거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느낌인데 수학은 둘 다 고르는 거를 or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글로 의미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and는 뭐다? 교집합을 나타내고 교집합을 아예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수학에서 앞으로 너네가 여러 번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만날 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뭐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면 동시에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or 또는은 뭐다? 그냥 합집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또는은 다 합집합으로 해석이 돼요. 알았죠? 끝.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의미고 기호고 그리고 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 알았지? 여기까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어려운 거는 아니고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의 포인트니까. 두 번째로는 집합에 대해서 세 번째 연산 바로 뭐냐면 여집합인데 여기서 말하는 명칭 여자 이것도 사실은 너네가 저기 한국사 시간에 들을 겁니다. 뭐 잉여재산 하면서 저기 뭐냐 세준이 혹시 한국사 좀 하니? 한국사 잘 못하니? 당연히 한국사 좀 하니? 아니요. 시윤이 한국사 좀 잘하니? 뭐야? 이거 다 이과야? 어디 어디여서? 한국사 좀 하니? 아이 뭐 그냥 잘 외우고 있니? 세준아, 계급 사회는 언제 처음 등장해요? 어느 시대? 고졸? 아 고조선. 고조선이 무슨 시대인데? 옛날 시대. 당연히 알고 있니? 어. 그러니까 잉여재산. 그렇지 청동기 맞아요. 어. 아니 세준이 그죠? 얘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나도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외웠었거든.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의 발달로 그죠? 잉여재산이 생겼고 그 잉여재산에 대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면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치? 그런 거에 증거로 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청동거울 같은 사치품,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제사 도구, 뭐 비판송검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냐? 집터, 청동기부터 집터에 화구 있잖아, 화구. 화구가 한쪽 귀퉁이로 몰리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막 조그만 집 같은 거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뭐야? 지배층, 피지배층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증거들이 있거든. 어쨌든 나머지 여집합은 뭡니다? 나머지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면은 A라는 집합이 있어. A의 나머지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어디를 말하겠어? A의 바깥쪽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A의 바깥이라 그래서 그 어디까지든 다 뻗어나갈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문제마다 항상 뭐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전체 집합에 대한 범위를 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다? 어느 하나의 집합을 가지고 A를 가지고 그 외 나머지 집합을 말할 때는요. 지수에 C를 붙여가지고 C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없네. 여기 나오죠? A의 C승. 이게 바로 여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차승현 씨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그냥 A, B처럼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전체 집합은 앞으로 우리가 U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대문자 U. U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합집합 기호랑 헷갈려가지고 보통 학교쌤들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나는 이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꺾은 U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 이게 대문자 U, 전체 집합을 말하는 얘기고요. 어느 문제를 풀 때 전체 집합이 주어졌는데 그 전체 집합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어떤 집합도.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A는 짝수라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U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 이 안에서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다? 2, 4, 6, 8, 10까지만 있지 12, 14, 16 같은 미쳤나봐. 짝수니까. 여기 홀수가 들어가야지. 1, 3, 5, 7, 9가 들어가야지
짝수가 아닌 모든 집합이라 그래서 막 13, 15, 17까지 가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어느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항상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았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집합. 집합끼리 뺍니다.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한글로 읽어줄 때 이거를 제대로 한글로 좀 읽어보면 뭐야? A에서 B를 빼자 이거잖아. A에서. 거기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에서를 좀 강조를 할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라는 범위에서 B라는 범위를 빼주세요 할 때 다시 한번 에서를 강조한다 그랬지. 그럼 A에서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A 바깥에 있는 부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A 중에서 B에 있는 녀석들은 빼세요. 이 얘기니까 어디만 칠해지겠어? 여기만 칠해지겠죠. A 중에서 그렇지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이게 바로 차집합이다. 알았음? 예를 들어서 A가 뭐 1, 2, 3, 4라고 해보고 B라는 집합이 3과 4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3, 4, 5라고 해보자. 3, 4, 5를 가졌다라고 해봤을 때 5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A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1, 2, 3, 4 중에서 B에 있는 녀석들은 제외하세요니까 누구는 제외하세요? 3, 4는 제외하세요. 그럼 얘는 뭐겠다? 1,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아직은 좀 멀기는 한데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집합 A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시오. 집합 B를 구하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치자. 그때 너희들이 항상 빠뜨리는 게 이거 중괄호. 습관적으로라도 중괄호 없이 1, 2 그냥 써가지고 애들이 틀려온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중괄호 반드시 좀 표기하세요. 알았죠? 책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책 문제 풀었어. 저기 52번 풀었어. 딱 이렇게 썼어. 답지를 딱 채점하려고 답지를 봤어. 그런데 중괄호 1, 2가 있어. 아씨, 쓱 쓰고 동그라미 치지 마. 알았죠? 틀린 건 틀렸다고 표시하고 대신에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세요. 상기시키세요. 알았죠? 질문할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간다. 그러면 이제 A 빼기 B라는 녀석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자. 어떤 거? 조건제집합. 아, 여집합도 안 했네. 여집합도 하고 가자. 결국 어떤 연산이든 연산을 하고 나면 뭐 나온다? 집합이 나온다. 즉 범위가 나온다. 조건제집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A의 여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A에 있지 않은 원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로 원소로 갔습니다. 어떤 X들?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녀석들. 알았죠? 하고 닫으시면 돼요. 왜? 조건제집합은 항상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가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라고 써주는데 이거는 안 써줘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서 사실은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콤마. 콤마 의미는 뭐다? and. 얘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것. 자, 밑에 거 가보자. A 빼기 B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 승현아? 일단 얘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세요. A 빼기 B를 반드시 표현하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 A 빼기 B라는 연산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말고 그냥 이 벤더그램을 보고 얘기해봐. 일단 어디 있는 원소를 고르고 있어? 그렇지. A에 있는 원소를 고릅니다. 그럼 뭐예요? A의 원소들 그리고 뭐는 제외한 녀석들이야? B는 제외. 그럼 B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에는 없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희훈아, 연결을 해야지. and야, or이야. and, 콤마,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됩니다. 근데 내 뭐 안 썼다? 아, 이거.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얘들아. A에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어떤 기호이기도 해? 그냥 A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지. and는 우리 무슨 연산이라 그랬어? and는, 세준아? and는 교집합. 아, 네. 교집합. B가 아니다라는 건 뭐야? 아, 뒤 까먹, 아, 성윤이. B가 아니다는 건 뭐죠? B가 아니다라는 거를 집합의 연상 기호로.
B의 여집합. 됐죠?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앞으로 너네가 요 연산 오늘 마지막에 좀 배울 건데 집합의 연산의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유한집합 원소개수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연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거 맞아요. 집합의 연산에서도 존재하거든. 그 법칙 기호를 가보면 알 거야.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절대로 안 등장해요. 물론 차집합 자체를 우리가 연산을 못한다거나 베너그램 못 그린다는 건 아닌데 식이 앞으로 너희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의 식을 만나거든요. 그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작업에서 너희들이 차집합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모든 문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차집합 기호를 만나면 차집합으로 두지 않고 무조건 뭐로 고쳐요? 이걸로 고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차집합 기호를 딱 만나면 뭐 한다? 얘를 지운 다음에 뭐요? 교집합의 뒤에 놈, 반드시 뒤에 놈, 여집합으로 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 고치는지. 오늘 계속해서 아마 만날 겁니다. 그래봐야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집합은 뭐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가주시면 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 소는 연산은 아닙니다. 연산은 아니고 그냥 두 집합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두 수 small a, small b가 서로 소다. 그 얘기는 뭐다?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근데 1은 모든 자연수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뭐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가?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 공통된 약수가 없다. 집합도 결국 A와 집합 B가 서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다? A와 B에 뭐가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number of NA 교 B는 얼마? 0 이렇게도 주겠지. 약수에서는 1은 그냥 논외 대상이니까 말고 없다고, 집합에서는 1도 뭐 있다 없다 기록하죠? 1도 없어야 됩니다. 겹치는 원소에. 알았죠? 이 말을 내가 원래 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재작년이었어. 누가? 그러면 약수에서는 1은 무조건 포함하잖아요. 그럼 집합도 1은 무조건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을 봤거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1도 없어야 됩니다. 집합에서는. 알았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집합의 연상 기호들 다 이해되죠? 외우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숙제하기 전에 외워 주셔야 되고, 오케이? 그거는 이제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여기 바로 나오죠? 연산법칙.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공식 나오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너네 책 잠깐만 보자. 여기 있다. 이 단원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외울 게 많거든요. 요거 여집합과 차집합 옆에 보면은 개념 플러스 거기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있죠?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위에 막 교집합, 표시하지 않는 얘기는 아닌데.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 있죠? 거기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나는 외워야 된다라고 방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나는 안 외우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들, 또는 머릿속에서 벤네그램 빨리 그릴 수 있는 녀석들, 상식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거 딱 그 중에서 4개 남길 겁니다. 여기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거야. 알았죠? 그리고 집합의 연산법칙도 겁줄라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라고 했지, 사실 뜯어보면은 외울 만한 거 딱 3개 있어요.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거든. 알았어? 좀 이따 한번 보자. 일단 지금은 연산 기호들에 대한 설명. 자, 간단한 거 한 2개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쭉 넘어가자. 여기 유형 문제를 바로 가자. 자, 갈까요? 61번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62번 갈까? 이것도 너무 쉬운데. 쉽죠? 색칠한 부분에 해당한 집합 뭘 나타내시오라는 얘기입니까? A교 B.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 찾아달란다. 그치? 12의 약수와 15의 약수에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공약수 뭐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 또는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서 1, 2, 3, 4, 6, 12 한 다음에 얘도 1, 2, 왜 이래? 3, 5, 1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겹치는 원소 찾아서 뭐야? 1, 3 밖에 없니? 밖에 없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그냥 뭐야? 교집합과 합집합이라 연산 기호 기억할 수 있겠지?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조금 뒤에 저기 한 유형 5번, 6번? 6번이나 정도 넘어가야 아마 있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딱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66번 하나 별표.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66번 별표. 자, 보기 들어봐요. 하나 설명하고 갑시다. 너네가 아까 내가 반드시 외워야 돼 라고 했던 기본 성질들 몇 개 있다 그랬지. 근데 너네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A라는 집합이 있어. 여집합이 있대. 근데 그 집합을 다시 한번 여집합을 씌워. 뭐 나오겠어? A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짝수라고 쳐봐. 짝수가 아닌 집합은 홀수. 홀수가 아닌 집합이니까 다시 짝수. A가 되죠. 오케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 이거 먼저 할까? A의 여집합은 뭐라고도 나타내냐면 결국 A의 바깥. 그치? 뭐라고도 나타내냐면 전체 집합 마이너스 A라고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벤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게? 우리는 전체 집합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렇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양변에 여집합 기호를 씌워버리고 나면 나오는 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두 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뭐 단어 외우듯이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될 만한 녀석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뭐 생각나면 그때그때 조금씩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외워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 그랬고 진짜 외워야 되는 건요. 바로 요겁니다. 딱 공식 4가지를 설명할 건데 지금 2가지만 해보자. A와 B라는 집합이 등장을 해. 교집합을 했어요. 그때 A가 나옵니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제에 얘가 딱 주어집니다. 저기 어디 있어? A, 기억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해줄 거야. 근데 A와 B 둘 중 하나 나온다. A가 나옵니다. 지금 나는 예시로 A를 들었지만 B가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교집합 또는 합집합의 연산을 하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역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디귿 같은 데 존재하죠. 자, 각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잠깐 생각해 볼래요. 뭐 연습장 같은 데다가 끄적끄적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30초 있다가 힌트 하나 주고 1분 총 고민 시간 1분 드릴게요. 저 초록 색깔로 써놓은 두 녀석은요. A와 B의 포함관계를 말합니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B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뭐 둘 다 똑같을지 다를지 모르고 둘 다 어쨌든 A와 B의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다시 좀 더 고민.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사실 2가지예요. 포함관계이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는 방금 내가 말한 거 포함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2개 그림 그냥 쓱 그려보면 되잖아. 그지? 이걸 그린 상태에서 위에 거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그린 상태에서 밑에 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표현을 해보면 되거든. 얘 만족하니 안 하니? A 교집합 B, A 교집합 B, 교집합은 A다. 틀렸지? A 교집합 B, 교집합은 A다. 맞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얘는요. 여기서 성립하죠. 합집합이 A니까. 그럼 뭐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가 B를 포함한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자, 지금은 내가 포함관계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맞췄지. 그럼 너희들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요 기호 자체는 이 문장이라 해야 되나? 식이라 해야 되나? 이 초록색깔 식 자체를 이걸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 혹시 모른다고 하면은 뭐
서로 서로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근데 그것마저 까먹을 수 있잖아.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A와 B가 있어. 자, 지금 포함관계를 모르고 생각하는 거다. A와 B의 교집합이 있어. 어디에요? 여기 색칠됐죠? 그게 뭐래요? 이게 A래요. 그 말은 원래 그렸던 A는 모르니까 넓게 그려놨지만 교집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얘만 A예요라고 하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지. 지우고 나서 생각하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밑에 거 해보자. A와 B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가 그리는 A와 B는 서로서로의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낸 표현. 합집합을 했대. 합집합을 했는데 이게 뭐래? 이 색칠된 부분 이거가 A래. 그 말은 그렇지. 튀어나와 있는 B를 지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음? 이게 어렵거든 생각보다. 너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다시 자 내가 이제 식 쓸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건데 두 집합의 연상관계가 등장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면 그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얘도 A, 얘도 A. 근데 교집합은, 합집합은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봐. 교집합은 좀 작은 집합 말하는 거지. 합집합은 큰 거 말하는 거고. 그죠? 교집합으로 나온 A가 작은 녀석. 합집합으로 나온 A가 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좀 외우기는 수월해져요. 조금. 이건 내가 외우는 방식이거든. 내가 고딩 때. 알았음? 외울 수 있겠죠? 누구의? 상대방의. 포함된다, 포함한다. 알았지?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또 A와 B의 포함관계와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돼서 바로 결론부터 갈게요. A와 B의 포함관계는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랑 포함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녀석은 지금 너희들은 이해하기 좀 빡세서 또는 외우기 빡세서 그냥 문제는 만나면 얘기하고 안 만날 거야. 아마 하이메스는 없을 거거든. 그 녀석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기까지가 필수로 외워야 되는 세 가지 공식입니다. 특히 위에 두 가지. 밑에 건 쉬워. 밑에 건 되게 쉽고 그 위에 게 문제죠. 알았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와야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두 집합의 연상관계에서 B가 그대로 태어났으면 그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교집합에서 나왔으니까 포함되는 놈. 누구한테? 상대방 A한테. 맞냐? 땡. 얘는요. 합집합 A, B의 포함관계를 말한다. 그치? B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뭐다? 합집합으로 나온 거니까 포함하는 녀석. 누구를? 상대방을. 맞죠? 그런 식으로 얘도 찾아가 보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C가 A를 포함한다. 됐음? 얘는 뭔 소리야? A, C, B.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쵸? A가 B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B가 A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죠? 탈락. 됐음? 끝.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어때요? 집합의 연산. 쉬울 것 같니? 어려울 것 같니? 생각보다 어려울걸? 처음에. 지금 너희 수학 처음 한다고 했잖아. 그치?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 67번, 68번 보면은 우리 앞 단원에서 풀었던 거랑 약간 느낌 비슷한 거 있죠? A, B를 나타내는데 68번 같은 거 보면은 A, B를 나타내는데 문자 A를 가지고 원선을 막 나타내고 있는 거 보이지? 근데 그때 당시는 앞 단원에서는 그냥 A와 B가 똑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었을 겁니다. 또는 A와 B가 뭐 똑같을 때 이거밖에 없었겠네. 맞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교집합이나 합집합 가지고 그 문자 스몰 a를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다양하게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가 뭐뭐뭐일 때 또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역시 비슷하게 풀어주시는데
마지막에 문자 스몰 a의 값이 이제는 진짜 2개 이상 튀어나올 겁니다. 무조건. 알았죠? 그때 예를 들어서 a가 1 또는 2다. 그러면 a가 1일 때의 집합 ab 다 찾아보고 a가 2일 때의 집합 ab 다 찾아서 진짜 얘가 만족하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하이메스 이 문제집의 수준은 그거를 좀 더 뭐랄까 그걸 확인 제대로 안 하면은 틀리는 문제들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건 반드시 집합 AB 다시 써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몰 A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게 정답 하지 말고. 알았죠? 자, 계속 갈게요. 재미가 없어. 74번 해보자. 74번. 아, 이것도 너무 쉽다. 74번, 5번 두 개 하세요. 자, 전체 집합 U는 6 이하의 자연수. 그냥 뭐 1, 2, 3, 4, 5, 6을 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어졌는데 자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B가 나와 있으니까 A의 집합을 너네가 찾아서 교집합을 찾으러 가도 좋지만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뭐가 등장했어? 교집합의 여집합. 얘가 뭐야? 시윤아? 두 집합의 사집합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죠? 그래서 B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A에 있는 녀석들은 제외해버리시면 답입니다. 뭐? 2 하나 제외하면 끝. 알았죠? 요런 거. 연산 기호에 대한 좀 또 다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집합에서는. 하이메스에 없는 녀석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설명해버릴 건데 나는 다 오늘 뭐 시간 봐서. 그것까지 하고 나면은 어느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쫙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요, 좀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많아질 거예요. 점점. 알았음? 계속 간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가 많았다면 오늘 아마 공식 외우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연산 법칙 말고는 없죠. 유형 5번, 6번 법칙이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연산 법칙 들어갈게요. 이제. 이거는 지워도 되죠? 자, 갑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 드몰건의 법칙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겠지만 당연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세준 씨.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무슨 법칙?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무슨 법칙? 그렇지.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C는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입니다. 무슨 법칙? 다 똑같아요. 알았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호가 다르지. 연산 기호가. 그래서 연산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덧셈이랑 여기 옆에 쓰자. 덧셈이랑 똑같은 거는 합집합이고요. 곱하기랑 똑같은 거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집합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확통 또는 수학하의 마지막에 경우의 수 파트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는 단어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하에서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 확통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집합이 바로 명칭이 바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연산기호가 등장하고 그때 말하는 기호가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럼 뭐다? 합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가보면 곱사건이라는 게 존재해요. 곱사건. 그게 바로 교집합이랑 같은 명칭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사건은 여집합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미 나중에도 교집합과 곱하기 기호는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미리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모든 교환 법칙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쟤를 만들어 보면 뭐야?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다. 그리고 곱하기도 성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다? A교 B는 B교 A다. 알았음? 외울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결합법칙으로 가보자. 결합도 뭐야? A 합 B를 먼저 연산하고 합집합을 늦게 하나, B 합 C를 먼저 연산하고 A 합을 나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집합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기서도 아마 배운지 모르겠는데 집합에서는 너네가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많이 쓰겠지만 그것과 함께 괄호를 아예 풀어버리는 것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여기 안 펴놨네. 이거 앞에 설명 나오지? 개념 설명. 거기다가 요거 두 개 없을 거거든요. 요거 좀 써놔요. 알았죠? 몇 페이지냐? 연산법칙. 여기 52페이지. 아닌데? 68페이지래요. 거기다가 괄호를 아예 풀어버린 녀석도 같이 써두세요. 알았죠?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나는 이것만 쓰고요. 실제로도 저걸 썼을 때 쉽게 풀린 문제가 더 많아요. 괄호 아예 푸는 거. 그 다음에 분배법칙. 자, 저거 먼저 쓰고 얘기합시다. 자, 분배법칙 가볼까? 여기 수를 먼저 봅시다. 위에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 밑에 거 이거 분배해가지고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수의 연산에서는 왜 성립이 안 되고 위에 거는 왜 성립하냐면은 바로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의 연산에서는 곱셈과 덧셈 중에서 곱셈을 당연히 먼저 연산하세요라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막 인스타나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논란이 되는 뭐 연산하면서 막 나오잖아. 3분의 1을 나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 거기다 보면 우선순위 가지고도 장난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계산기의 순서대로 따다닥 두드리면 이상한 답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수식을 쫙 늘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곱하기는 중간에 있더라도 먼저 연산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키는 약속이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도 뭐야? 바로 안 쓰잖아. 이렇게 해놔도 얘 먼저 연산하고 얘 먼저 연산하라고 하거든.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걸 쓸 때도 합집합에다가 교집합 C를 할 때 뭐 해주세요?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반드시 괄호 좀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수의 연산에서는 밑에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분배가 아니라 얘를 우선순위로 연산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냥 괄호로 한 번 더 펴놓은 거라서 사실은 괄호가 없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배법칙을 쓸 수 있는 괄호가 붙어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았던 건데 분배법칙 집합에서는요 하나 추가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성립해요. C 합집합 C를 분배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성립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 추가됐죠? 외울 거. 오케이? 됐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드물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드물어간의 법칙은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여집합의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한 번 쓰고 말 명칭이긴 한데 나도. 그래서 뭐다? 여집합 기호를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바깥에 A라는 연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바깥에 여집합이 붙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뭐다?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한 다음에 바깥에 여집합 붙일 때 혹은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연산에서 바깥에 여집합 붙일 때 그럼 내가 아까 여집합 기호의 분배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만들면 되겠어? 앞에 거 A여집합, 뒤에 거 B여집합. 맞죠? 얘도 A여집합, B여집합. 근데 드물어간의 법칙은 조금 독특해가지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집합 기호를 분배할 때 가운데 있는 집합의 연산 기호도 컵을 뒤집어 버립니다.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알았음? 요거 하나가 달라지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드물어 간의 법칙 이거 그냥 단순하게 막 외워놔요? 이거 왜 성립하지 설명 안 하나요? 네. 설명하는 방식은 그냥 너희들이 이거 벤넬그램 그려보고 이거 벤넬그램 그려보면 당연히 알거든.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이거지 이거. 그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그려봐. A의 여집합은 이걸 거야. B의 여집합은 이겁니다. 두 녀석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 찾아보세요. 같은 거 알겠어?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이 연산 법칙은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긴 하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뭐 판별식처럼 왜 나오고 이것들을 밝히러 가지 않아요. 알았음?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요 세 가지는 외워두어야 되겠고 결합 법칙을 쓸 때 실제로는 괄호를 그냥 아싸리 풀어버리는 녀석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알았죠?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를 좀 더 풀어보자. 아까 78번에 이어서 좀 더 넘어가 보면 자, 이제부터는 너네가 이 문제를 먼저 눈으로만 봐봐. 아직 풀 거는 아닙니다. 여기 유형 7번 가봐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라던가 집합에 대한 문제들은 뭐만 잘하면 다 풀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집합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벤 다이어그램을 안 쓰고 푸는 문제들이 있다 없다? 없다. 벤 다이어그램 써서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어요. 알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92번, 93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식이 어때요? 좀 많이 길죠? 좀 많이 길단 말이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낸다? 아니요. 너무 복잡합니다. 알았음?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고 해봐. 뭐 B 표현했다가 A 빼기 B 표현했다가 뭐 옆에 거 또 표현했다가 두 개 합쳐서 그리려고 아까 여기 밑에 두 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개 또 그렸다가 또 여집합을 하니까 또 다시 지우고 또 표현했다가 또 지웠다가 뭐 했다가 하다 보면 너네 까먹어요. 그리고 빗금을 책에서처럼 막 이렇게 막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빗금으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벤 다이어그램은요 좀 복잡한 문제들은 표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간단히 고쳐주시오. 자, 다시 간다. 집합 문제를 만났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뭘 하면 풀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좀 심플한 문제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플한 식. 괜히 영어를 썼어. 복잡은 어떻게 하냐. 좀 간단한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됩니다. 근데 많이 복잡한 식의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못 푼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왜? 내가 모든 집합 문제는 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거든. 근데 복잡한 문제를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는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뭐 하러 가자? 간단하게 고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러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잡한 녀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저기 나오는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또는 여기 있는 딱 이 공식만 말한 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몇 가지들 다 얘기하는 거. 알았죠? 가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항상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걸 거야. 자, 이 녀석을 딱 봤을 때 거슬리는 거 또는 제일 먼저 이거 하면 되겠네 라고 바로 보이는 녀석들 두 가지가 보이니? 드모르간의 법칙이 먼저 보여요? 어디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네. 뭐가 먼저 보이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 차집합이 굉장히 거슬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차집합? 이거 두 개. 먼저 좀 보고 싶은데, 물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보는 건 아니야. 집합은 큰 덩어리를 먼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안에서부터 출발은 아니야. 전체를 보는 경우 있다.
근데 지금은 전체를 봐봐야 뭐 의미가 없고 얘네들이 거슬려야 되거든. 그러면 차집합은 뭐로 고치라 그랬어? 교집합의 뒤에 놈 여집합. 얘도 교집합의 뒤에 놈 여집합이니까 이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자. 한 번 더 물어볼까? 승현아,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거는. 뭐 보이는 거 없나? 아무도? 분배 법칙 보여요? 보이죠? 자, 분배 법칙이 꼭 분배하자만 분배 법칙이 아니잖아. 거꾸로 공통인수를 묶는 것도, 공통소인수로 묶어버리는 것도 분배 법칙의 역연산이잖아. 거꾸로를 잘 보셔야 된다. 뭐가 보여? 교집합의 C가 먼저 보이거나 합집합의 C가 먼저 보여야 돼. 뭐가 보여? A 교집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A 교집합으로 묶어버리면서 남아있는 걸 써보면 B여 합 B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내가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한 4가지 보여줬었는데 거기 원래 몇 개 더 붙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얘가 뭐예요? U.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무조건 U, 전체 집합. 맞죠? 기본적인 집합의 기본 성질. 알았죠? 집합의 연산의 기본 성질 중에 어느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어느 집합과 그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게요? 동집합.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 녀석도 나온다. 자, 간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놈들을 우리가 외울 거 있다 없다? 막 단어 외우듯이 외울 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펜다그램이 그려지면 가장 땡큐. 또는 약간 상식처럼 받아들여주면 가장 땡큐. 알았음? 어쨌든 저 빨간 부분 계속 갈게요.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뭐임? 근데 앞에 뭐 있네? A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 뭐야? A 빼기 A 뭐예요? 공집합이 되는 거죠. 0 아니다잉? 답은 공집합하고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예. 객관식이었네. 93번에 그래서 답은 1번. 됐죠? 뭐라고? 뭐라고? 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넘어가 봐도 97번, 98번, 99번 보면은 전부 다 어때? 식이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번에는 간단히 하셔가 아니죠? 그래도 너희들은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간단히 적당하게 간단히 됐으면은 그거를 이제 벤다그램 나타내 보면 되고. 알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99번 같은 것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막 복잡한 식 는 B라고 되어 있지. 이 복잡한 식을 열심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고쳐 가봐요. 딱 근데 그게 A교 B가 나오고 는 B 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것도 결국은 뭐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되는 거고. 알았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답이 이건지 모르겠고. 알았죠? 자, 패스. 그리고 드모란의 법칙을 쓰는 문제가 왜 없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건너뛰었나? 아까 있었어? 아, 유형 5번? 아니, 너무 쉽게 돼 있잖아 다. 그래요. 아무튼 됐습니다. 자, 84번 문제로 잠깐 갔다 올게요. 84번 문제 하고 나면 오늘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남아요. 자, 84번 갑시다. 84번을 보면 연산세모. 자, 우리 연산세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건 안 써도 돼. 새로운 연산 기호로 또는 새로운 기호로 정의된 연산. 이 연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다. 요게 나오는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삼각형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썼으니까 뭐 하면 돼? 이 A 빼기 B 전부 다 이걸로 쓰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녀석을 집합 벤다이그램 나타내서 C와 함께 또 이거 쓰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 중에 예시 중에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모를 외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름을 먼저 쓰고 가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예시 어떤 거? 차집합과 차집합의 뒤에 보이냐 승현아? 내가 글씨 되게 조그맣게 쓰고 있는데 보여? 차집합과 차집합의 합집합.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A와 B의 A 빼기 B니까 여기, B 빼기 A니까 여기. 그쵸? 합집합이니까 둘 다 색칠하면 되겠지. 좌우 대칭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놈의 이름은 대칭 차집합이라 부릅니다. 요 녀석은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뭘 외운다? 보자마자 삼각형이 아니라 얘를 보자마자 대칭 차집합 떠올리는 거. 근데 그 식은 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식의 표현 하나만 얘기를 해봐. 이거 나타내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죠. 전체는 아니고, 그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시면 됩니다. 알았음? 이것도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꼭 외워두세요. 문제에서 나오는데 결국 왜 외워요? 예로 주어지지만 이걸로 해석했을 때 더 쉬운 보기들이 있거든. 예로 주어지지만 예로 풀었을 때 더 쉽게 풀리는 보기들이 몇 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으라는 의미로 외우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칭 차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을 그 문제에서 삼각형이라 연산한다면 삼각형. 뭐 동그라미라고 연산한다면 동그라미. 별로 연산한다면 별이든 뭐든.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알았죠? 또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연산기호가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세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환과 결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립해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는 A 연산 B를 나타내는 벤다이어그램을 두모로간 좀 이제 지우자. 벤다이어그램을 외우는데 약간 상식처럼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괄호 풀어도 되죠. 대집합의 대칭차집합 기호도 그림을 눈으로 익혀두시면 도움됩니다. 약간 뭐랄까 방사능 기호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 많이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나중에 너네가 여기 있나? 이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을 너네가 아마 주교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나는 이제 요걸 주교재로 갈 거고, 요 교재를 가보면은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공식을 정말 많이 알려줘요.
대칭차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도 한 4가지. 기본적인 성질에서 한 6가지, 7가지 알려주는데 다 외울 필요 없고 딱 저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저것까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왠지는 역시 벤네그램 가지고 설명하면 되니까 역시 딱히 증명은 안 해요. 집합에서 나오는 연산이나 공식들은 증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알았죠? 새롭게 받아들여주는 녀석이 많지. 자, 넘어가도 되겠음. 원래 요런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대칭차집합이나 대칭차집합의 응용형 문제들만 가지고도 한 유형 2개, 그래서 한 12문제 막 이렇게 풀어보게 될 텐데, 하이메스에는 딱 한 문제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스스로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넘어간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어이씨, 쓰러져놓고 다 지워버리냐? 썼니? 지워도 되니? 여기 지워줘도 되니? 자, 뭐 남았냐면, 요거는 사실 명칭이 너네 입에 붙지는 않을 거야.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일단 단원명, 유형명으로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 이거잖아. 그지? 근데 이 녀석에서 나오는 공식이다라는 의미인데 뭘 구하고 싶냐면 n, a 합 b 그리고 n, a 합 b 합 c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았죠?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를 세워보고 싶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1, 2, 3, 4, 5, 6이 있다. A 합 B의 원소 개수 몇 개? 6개. 지금처럼 그냥 원소를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세워주면 되는데 근데 원소의 개수들만 제공이 될 거야. 그때 제공되는 재료 중에 NA와 NB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가보자. 다시 한번 A 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 6개. 근데 A의 원소 몇 개? B의 원소 몇 개? 둘이 더하면 몇 개? 2개가 안 맞네. 왜 그래? 바로 가운데 녀석들이 2번 카운트 되죠. A의 원소를 셀 때 여기 걸 원소를 셌고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여기 걸 세다 보니까 가운데 게 중복됐겠지. 그래서 뭐 하면 됩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은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원소를 한 번씩만 센 거잖아. 오, 한 번씩만 센 거잖아. 됐죠? 오케이? 외우는 거는 집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숙제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세집합에 대해서 가볼 거야. 그래도 똑같습니다. 주어지는 재료가 NA, NB, NC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A의 원소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됐죠? B의 원소를 다 세워봅시다. 여기. 다 카운트 했겠죠? 그 다음에 C의 원소 개수 셀 때 여기 카운트 했습니다. 이대로 더하면은 합집합에 비해서 좀 많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하나 그냥 다 빼면 참 좋은데 이것도 역시 문제에 주어지는 재료가 A교비가 주어져요. 뺐어요. A교비니까 여기 거 하나씩 지우면 되겠지. 하나. 됐죠? 두 번째, B교씨가 주어져서 B교씨도 빼봤어. B교씨 여기 거 빼면 되니까 여기 하나 뺍시다. 그 다음에 C교A가 주어져서 C교A도 또 빼요. 그럼 뭐예요? C교A가 여기죠? 여기 하나 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A 합 B 합 C인가요? 문제가 발생했죠. 어디? 다른 곳은 다 한 번씩만 카운트 했는데 얘가 비어버렸잖아. 얘는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더하기 N A교 B교 C가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집합 하나짜리 원소 개수 NA, NB, NC 다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 원소 개수 N A교 B, N B교 C, N C교 A 다 빼고 그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 N A교 B교 C 다시 더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왠지는 방금 벤네그램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 벤네그램 설명 가능한 녀석들이라서. 알았죠? 됐나요? 그러고 나면은 뒤로 넘어가서 여기 다른 건 됐고
음, 여긴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하나만 그냥 단순한 거 하자.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 103번 풀어보세요. 103번을 하고 나면 112번 하나 더. 103번, 112번 두 개 풀어보세요. 네,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 공식 외웠다? 그럼 풀면 돼. 뭐 질문 이상한데, 말이 이상한데. 얘를 구하려면 둘이 더한 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둘이 더해보면 20이니까 6을 빼면 되죠. 교집합이 6이죠. 그래서 이제 외우고 나서는 그냥 풀면 된다. 근데 11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걸 설명하시는 선생들도 풀어보는 학생들도 두 부류의 무리가 생겨요. 두 부류가 생겨요. 어떻게 두 부류로 나뉘냐면 어떻게든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풀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편에 속하고 해설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기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집합 문제는 내가 계속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방금 앞에 103번도 마찬가지지만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는 문제들도 있죠. 근데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는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못 그려서니? 아니거든. 벤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공식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돼? 그냥 벤다이어그램 가시면 됩니다. 갑니다. 전체 집합 30. N 안에 AB. N 안에가 아니라 U 안에 AB. 됐죠? 자, 그때 얘가 말하고 싶은 걸 딱 보고 싶은데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법칙? 이름 이상한 거. 이 네 글자. 뭔데 그게? 아저씨. 어? 드모르간. 드모르간. 돈은 뭐야? 맞았죠?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 보이죠?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여집합으로 뭐 하자? 묶어버리자. 그럼 어때요? 가운데 기호는 합집합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어느 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버린 거랑 같지. 그럼 얘가 6이라는 얘기는 지금 뭘 준 거야? A 합 B를 준 겁니다. 맞죠? 전체 집합이 30이다. 얘가 6이니까 얘는 얼마? 24.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제 자주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밑에 게 더 중요한데 위에 거든 밑에 있는 이 공식이든 문제에 주어진 재료들과 구하고자 하는 재료를 봤을 때, 다 묶어봤을 때 공식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이 다 나오면 곱셈공식의 변형처럼 다 나오게 되면은 대입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한두 개 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합집합 하나 있고 나머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B 한다고 해봐야 A도 모르고 교집합도 몰라. 맞죠? 그러면 공식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억지로 만들지 말고 쓰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벤다그램에다 집어넣으세요. 얘 어디? 얘 어디? 24. 맞죠? 이런 거 할 때 뭐 여기다 24 이런 거 쓰지 말고 제가 24니까 여기 얼마? 요 두 군데다가만 14. 뭐야? 끝났잖아. 그치?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B잖아. 14. 답은 14. 됐음? 이런 식으로 가달라고. 자, 112번이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108번으로 돌아와 보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N, A 합 B 합 C. 맞죠? 자, 눈으로 판단만 합시다. 공식을 쓰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세준아, 공식을 쓰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즉, 예. 쓰는 상황입니까? 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있다? 재료가 다 나오나? A급이 있어? 뭐,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나? N 비교시 있어? 말을 하세요, 말을! 어, N C교에 있어?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얘는 공식 쓰는 겁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공식 쓰지 않는 게 빠릅니다. 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모범 답안이에요. 나는 안 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공식을 쓴다라고 접근을 해보자. N의 겹이 주어져 있지? 얼마? 0. 그 다음에 합집합이 주어졌다는 거는 NA와 NC를 이용하면 NA 교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둘이 더하면 8, 합집합은 7, 교집합은 1. 그리고 여기도 N 비교시 B와 C의 원소의 합은 7, 근데 합집합은 5, 얘는 얼마? 그러고 나서 공식을 써보자. 얘를 구하고 싶다. NA, NB, NC, NA 교비, NB 교시, NC 교회. 근데 선생, NA 교비, B 교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다현아? 성원이었나? 성윤. 아이씨, 이름이 요새 왜 이렇게 안 외워지냐? 성윤이 맞네. 성윤 씨. A교, B교 C는 뭐예요? 영입니다 자, 왜 0이죠? A와 B의 교집합만 해도 0이잖아.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에다 C를 교집합해도 공집합이잖아. 알았죠? 그거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공식 쓰는 문제가 맞아요. 0입니다, 0. 답은 뭐야? 답은 뭐 9겠죠?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음. 근데 나는 다르게 푸는데 다른 거라 해봐야 뭐.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너무 붙였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리는 게 가장 심플하겠지. 가자. NA 5 여기 5개. 오케이? 근데 B교시가 2개. 여기 몇 개? 뭐야? A교시지. A교시 몇 개? 1개. 근데 A 몇 개라고? 5개? 4개. 그 다음에 이쪽도 보자. B교시 몇 개? 2개. 근데 NB는 몇 개? 4개? 그럼 여기 2개. NC 몇 개? 3개. 다 들어갔네? 0개. 끝!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9개. 그쵸? 나는 이제 벤다그램 좋아하긴 해요.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주어진 문제들의 주어진 조건들이 주어진 조건, 구하고자 하는 조건 다 포함. 걔네들이 공식을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공식,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패스. 알았죠? 뭐 벤다그램으로 가는 거지, 집합은. 만들어 가는 것. 알았음?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하나 치는 게 107번 이미 중요 표시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펜, 형광 펜 같은 걸로 107번에다가 별표 표시 좀 빵 하나 해놔요. 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요거 세준 씨였나? 우리 반 반장 세준이 107번에다 역시 그때처럼 연필로 설명이라고. 교재 안 가져왔어, 저 자식. 반장 조건이 시연이로 바꾸자. 책에다가 107번에다가 설명이라고 좀 써놔요. 부럽다. 안 가져온 애가 왜 당당해? 아무튼 됐죠? 너도 안 가져오면 바꿀 거야. 이래서 내가 남학생을 사실 잘 안 시키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시켜놓으면 뭐라 할 것 같아서. 자, 갑니다. 이제 추리티도 할까? 시간이
야, 책 문제는 아까우니까 내가 다른 문제 하나 줄게. 이걸로 해보자. 아니야, 시윤이 그 설명 지워버려. 지금 하자. 자, 어디로 가냐면 지금 너희들이 풀어봐요. 알았죠? 문제로 갑니다. 그 방금 별표 친 유형 몇 번이냐?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NU 뭐야? 36 NA 22 NB 18 NA교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기. 아까 몇 번이었냐? 107번? 거의 똑같네. 자, 지금 잠깐 풀어보세요. 자, 갈까요? 자, 방금 네가 한 그 풀이 맞습니다. 자, 갑니다. 보기 들어봐요. 얘랑 유사품 합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를 물어보든 얘를 물어보든 같은 문제예요. 둘 다 풀이 방식은 어디? 공식에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래서 뭐예요? A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라는 이 공식에서부터 무조건 출발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잘못 썼나? 알았죠? 근데 여기서 NA 얼마라고 주어졌어? 22. NB 얼마라고 주어졌어? 18. 그리고 나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대해서 뭐하래? 최대 최소 찾으라잖아. 자, 간다. 합집합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교집합을 뭐 하면 돼? 상수 40에다가 뺄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빼야 최대한 많이 남아있는 거지. 맞지? 너희들 이거 알지? 양수 xy에서 x 빼기 y의 최대값 찾으러 가면은 얘는 최대값 찾고 얘는 최소값 찾으러 가는 거 알잖아. 맞죠? 이건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상수에다가 최소한으로 빼줘야 최대가 남는다. 다음 40이라는 상수에서 교집합의 최대값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빼면 남는 거는 제일 적게 남아있겠지.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는 얘의 최소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고요. 얘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얘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만들고 나서 너희들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최대값입니다. 합집합도 아니고 교집합도 아니고 그냥 최대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 다현아,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뭐야? 화나신 것 같은데, 그지?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예요? 잘 모르겠나? 세율이 얼마야?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맞죠? 36이에요. 어떤 집합이든 NA든 NB든 NA교비든 NB교C든 NA합B든 NB의 여집합이든 뭐든 무조건 전체 집합 안에서 맴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전체 집합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페이크 문제를 또 준다. 뭐? NA와 NB를 더해봐야 30밖에 안 된다. 만약에 이거다. 뭐 이거다. 그럼 얘가 36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겠죠. 둘이 더해봐야 30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30으로 가고 얘를 0으로 가면 돼.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둘이 더해서 40까지 가다 보니까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딱 36에서 끊어주는 것. 그러면 얘가 나오죠. 얼마예요? 4. 교집합의 최소값은 4. 두 번째,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얘가 기준이라고 했지? 얼마야? 김세준 씨. 얼마야? 또 그런다. 일로 와. 일로 와. 얼마? 18. 얘들아. 아니, 큰 집합이 있고 작은 집합이 있어.
둘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겹쳐봐. 점점 다가오면서 겹치기 시작하겠지. 그러다 조금씩 한 개 겹치고 두 개 겹치고 하다가 제일 많이 겹친 건 뭐야? 쏙 들어간 거 아니냐? 둘 중에 뭐가? 작은 놈이 쏙 들어갔을 때 겹치는 교집합은 작은 놈. 22가 아니라 18이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18이니까 쟤는 얼마나 되는 거야? 얘가 22 되겠지.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합집합의 최대치수 물어봤어도 이렇게 답을 내면 되고, 교집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봤어도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조금 빨리 끝난 감이 있는데 뭐 질문도 많이 없고 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나? 잘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미안해 기대를 심어줘서 미안해 하나 남았어요. 어디 갔니? 어디 갔지? 방금 아까 봤는데 있다. 유형 6번에 문제가 딱 하나가 있거든. 원래는 이거를 문제를 유형을 따로 빼야 됩니다. 나 이게 타임스가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유형을 너무 이제 유형별 문제들 너무 적게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처럼 너희가 짧은 시간 안에 한 과목 끝내야 될 때는 뭐 좋기는 하겠지, 그지? 근데 연습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요번에는 한 문제 풀 때 제대로 풀어보고 동일한 문제를 여러 가지 연습하는 건 아니다. 알았지? 자, 요겁니다, 요거. 마플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아예 한 유형을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지, 두 개 유형. 하나는 약수, 하나는 배수. 나는 약수와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한 번에 설명을 하는데, 약수, 배수의 집합에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약속을 갈게요. AK라는 녀석은 X를 원소로 갖습니다. X는 뭐예요? K의 양의 약수. 두 번째 AK라는 집합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X는 뭐다? K의 양의 배수. 됐죠? 여기서 양의라는 말은 그냥 논란거리 안 만들려고 항상 붙이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양의 약수, 배수. 약수와 배수 집합입니다. 근데 약수 문제든 배수 문제든 기본적인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 항상 너희들이 꼭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교집합이지 합집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어디 갔어? 배수집합이라고 해놨는데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라고 했지.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뭘 만들자? 어떤 법칙을 써서든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거는 일단 지켜주는 약속. 그럼 두 번째로 간다. 만약에 AN과 AM의 교집합, AN과 AM의 교집합. 자, 다시 한번. AN의 의미가 뭐다? N의 약수집합. AM의 의미가 뭐다? M의 약수집합. 교집합의 의미는 뭐야? 의미는 뭐야? 의미는 N의 약수와 M의 약수에 겹치는 집합. 뭐야? 뭐라고? 공약수. 맞죠? N과 M의 공약수 집합. 자, 공약수 집합을 한 방에 표현을 해봐요. 그게 뭐야? 공약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수 뭐?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바로 전부 다 공약수잖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럼 얘는 뭐야? 쉽죠? N과 M의 공배수 집합이고 공배수 집합을 하나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배수들 중 가장 작은 놈 최소 공배수. 다른 큰 놈들은 그 놈의 배수의 형태로 커지거든. 알았지? 끝. G가 최대 공약수를 말하고요. L은 최소 공배수를 말합니다. 이 기호는 알고 있나?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요 녀석 뭐예요? 3과 36에 배수했냐? 최소 공배수 찾아가면 되겠지.
얼마? 36. 두 번째 얘는 뭐야? 8과 36의 최소공 배수. 얼마예요? 72지. 됐죠? 자, 그러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합집합을 만납니다. 자, 간다. 그러면 약수집합이나 배수집합은 합집합은 심플하게 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AM과 AM의 합집합도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기는 해. 그 결과는 외우지 마시고요. 무슨 관계일 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MM이 무슨 관계? 서로 배수약수 관계에 있을 때. 여기도 뭐? N과 M이 무슨 관계?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로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 어디였어? 약수다. 예시로 가자. 약수다. A2 너무 작다. A4, A6 한 번에 나타내봐. 합집합. 4의 약수들이랑 1, 2, 4죠. 6의 약수들 1, 2, 3, 4, 1, 2, 3, 6을 합집합했어. 1, 2, 3, 4, 6이야. 얘네들을 A 몇으로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없죠. 약수 배수 관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8이 들어가 있다 쳐봐. 어때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죠? 뭐야? 합집합이니까 1, 2, 4, 8. 즉 약수 집합을 볼 때는 둘 중 큰 녀석 따라가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더 헷갈려. 알았지? 100% 헷갈려. 얘는 작은 놈이거든. 헷갈려요. 그 두 개가. 그래서 둘을 생각해봐요. 4의 약수와 8의 약수의 합집합이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합인지를 생각해봐. A8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배수집합이야. A4와 A8 같이 서로 4, 8 약수 배수 관계 있을 때 하나를 합칠 수 있죠. A4예요? A8이에요. 그렇지. 얘는 4, 8, 12, 16. 얘는 8, 16. 띄엄. 맞죠? 그래서 뭐다? 자, 간다. 답 뭐야? 그렇지. 왜? 배수집합이라서 36의 배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A36입니다. 몇 번이야? 5번. 알았음? 끝!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굉장히 지루한 거 할 거예요. 몰라, 나는 지루한데 너희들은 모르겠다. 명제라는 국어 시간입니다. 거의. 다음 시간에 봐요.